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인데요. 요거 잘 외우고 있으시면은 맞추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호입선출법. 나머진 누가 커요? 선입선출법이 크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찾는 방법. 기말재고자산이 현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말재고자산이 몇 월 며칠 거죠? 네, 말일 거죠. 12월 며칠이에요? 31일 건데 거기 보시면 12월 31일 건데 현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의 뜻이 뭐냐면 최근 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최근 건 뭐 하겠죠? 남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플레이션 시,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실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익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무슨 법이 이익이 많이 남아요?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리을에 보시면, 그 미음에 보시면 재산세라고 있으시죠? 우리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공과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무형자산은 첫 번째로 식별 가능해야 된다. 영업권은 무슨 창출 안 된다? 자가 창출 안 돼요. 무슨 취득만 인정돼요? 유상 취득. 근데 이거랑 같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가 창출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개발비는 자가 창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전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든 무형자산은 자가 창출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가 창출 가능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무슨 비라고요? 개발비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영어권 자가 창출 안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쓴다 그랬었죠?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법 쓴다고요?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정상개발비는 판매비와 모여 관리비. 이런 식으로 원래 이론 푸실 때 정리하면서 푸셔야 돼요.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되고 내부 창출 안 된다 그랬죠. 영업권은.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정률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라고요? 정액법이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 유가증권 보시면 정답은 1번입니다.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미실현. 미실현 나오면 무조건 평가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내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영업 외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이에요. 근데 동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수익하고 비용이고 밑에 건 어디예요? 자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사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채 나오면 일단 우리가 외운 건 사채 발행할 때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한다 그랬죠. 유효 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5번 보시면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뭐하면은요 크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사채 발행 시 발행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가증권에 이거 분기할 때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해라? 더해라. 그래서 직접 빼는 겁니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자본이여금. 정답 3번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좀 치십시오.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치면 이렇게 떠요. 사채를 증가시키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앞에 잠깐만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291이라고 있죠. 291이 사채예요. 그래서 사채를 뭐 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할증이라는 게 비싸게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겠죠.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6번 보시면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저거예요. 뭐냐면은 거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 매몰원가예요. 무슨 원가요? 매몰원가.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건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게 키포인트예요. 뭐가 키포인트냐면 과거 거예요. 현재 거가 아니고 현재나 미래가 아니고 언제 거예요? 과거 거.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 과거하고 관련된 게 200만 원에서 고장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였었죠? 네, 50이었었죠. 그러면은 그 150이었죠. 200에서 150 빼면 얼마 나와요? 5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요거 종종 출제돼요. 요런 유형으로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기본요금.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요금이라고요? 기본요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거 외운 적 있었죠.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요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은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 그래서 변동도 있고 모두 있다고요. 고정. 무슨 요금? 기본요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고정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준고정비는 일정 구간이고 무슨 형이라고요? 계단형. 그래서 중고정비가 계단 원가인데 거기에 지금 문제는 뭐였었어요? 근데 중고정비가 아니고 준 변동비였죠. 그래서 주의하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 8번. 배부하는 기준이죠. 요건 전산회계 1급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배부 기준 나오면은 인과관계예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성이요? 연관성. 그래서 관련 있는 걸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건물 관리는 종업원 아니에요. 건물 나오면 꼭 요걸로 하세요. 건물 나오면은 면적. 왜냐면 건물은 면적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종업원 복리후생비는 연령보다는 뭐예요? 네, 인원수겠죠. 식당도 인원수예요. 왜냐면 식당은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번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물어봤죠? 결론은 무슨 문제예요? 이거 T자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맞추시려면은 일단 T자도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원재료로 나왔죠. 뭘로 나왔어요?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로 나오면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뭐도 아셔야 되냐면 왜 또 안 없어졌어 또. 원재료로 나오면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있었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뭐요? 기말 원재료.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은요, 첫 번째 기초 원재료가 얼마냐면은 10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20, 기말 원재료 얼마예요? 5만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25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 필요하죠? 그래서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아까 재료비 얼마 나왔죠? 25만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20, 그 다음에 노무비가 15, 그 다음에 간접비가 20, 그 다음 기말이 얼마예요? 10. 그래서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 70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네, 3번. 70만원. 요거 비슷한 거 잘 나오죠, 시험 때. 이런 거 준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무슨 법으로 하래요? 네, 선입 선출법. 그 다음에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또 계산해야죠.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 선입선출법. 우리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구하죠?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뭐요? 촉.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균등 발생이래요. 무슨 발생이요? 균등 발생. 그러면 완이 몇 개예요? 3200. 그 다음에 말이 몇 개냐면은 40%니까 280. 그 다음에 초가 몇 개예요? 네, 400에 75%니까 3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300. 그러면 3180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당 얼마래요? 네, 12,000원이래요. 그러면 3180에다가 얼마 곱해요? 12,000원인데 잠시만요. 네, 계산기가 꺼져 있네. 그래서 보시면 3180 곱하기 12,000원 하면 3816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우리 풀던 거하고 비슷은 합니다. 약간 좀 변형돼서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1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 아래 보기에서는 모두 구입 시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 쓴 건데 우리 간주 공급 네 가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모여, 증여, 폐업 시 잔존지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자가 공급은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면세에 쓰는 거, 하나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그 다음에 하나가 타사업장 반출.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기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면세에 쓴 거 있으시죠? 요거 자가 공급이에요. 무슨 공급이라고요? 자가 공급 이게.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면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를 10만 원 이내에 선물로 하는 건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 좀 잘 봐두세요. 얼마요?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세금 내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법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폐업한 거죠? 폐업 시에 무슨 재화예요? 잔존 재화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준 거 그게 뭐예요? 사업상 증여예요. 뭐라고요? 사업상 증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 몇 번이요? 2번 보시면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무슨 율이요? 영세율.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수출하는 거 영세율이죠. 수출도 영세율이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 하는 것도 무슨 율이에요?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국내 거래잖아요. 그래서 영세가 되려면 일단 최종적이든 뭐든 꼭 수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수출.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데 이거 나오면 그냥 불공을 찾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불공이죠.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토지도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쓴 거 불공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왜냐면 우리가 승용차 있죠. 네, 요거는 차량 관련해서 하면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택시 회사하고 무슨 회사라 그랬어요? 렌트카. 그쪽에서는 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건 교재를 봐도 없어요. 이제 그로스업이라 그래서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로소득이거든요. 배당소득. 근데 이런 거는 답만 봐두세요. 정답 4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은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잖아요.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은 세금을 안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인데 요런 건 답만 보세요. 왜냐면 이거 이후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15번의 별표 3개. 네, 요것도 은근 잘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 나오시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꼭 2월 결손금 나오면 요거 두 개가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하나는 뭐요? 사업소득. 하나는 부동산
임대소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은근 잘 나옵니다. 시험 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이렇게 돼요.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여기 순서를 간혹가다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소득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순서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 있었죠? 2,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얼마 있었어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 얼마 있었죠? 1,500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2월 결손금이에요. 부동산 임대 이외에서 발생된 거예요. 거기 가로에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 소득이다 이외다. 이외라고 거기 적혀 있죠. 그러면은 다른 소득에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소득이 다 합치면은요 5천 나와요. 얼마 나와요? 5천. 그 다음에 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다른 데에서 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빼면 돼요? 4천. 빼면 얼마 남죠? 1,000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합격을 하려면 좀 요런 건 있습니다. 뭐는 있냐면은요 나오던 게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이번에 기회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 10월 달에 보신 분들 있죠. 그때 합격률이 14% 나왔어요. 많이 어려웠죠. 왜냐면 30%대 붙다가 14% 붙었어요. 그러면 시험 요번에 보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희소식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한 번 어렵게 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낼까요? 네, 그렇죠. 쉽게 나올 확률이 좀 커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시험장 가서 뚜껑 열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문제 1번 일반전표 1월 15일 교육했다 뭐예요? 네, 교육훈련비예요. 그래서 800번대 교육훈련비 35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뭘로 드렸어요? 세금 띄었죠? 예수금 11만 5,500원. 대변에 뭘로 줬냐면 통장에서 나갔죠? 얼마 나갔어요? 338만 4,500원.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3월 24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했는데 저는 이거를 총 3줄로 보여드릴게요. 3월 24일 거 전에 취득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2,800,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2,800. 그 다음에 시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2,400.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4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400. 요거까지는 안 해도 맞출 수는 있는데 할 줄 아시면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은 이렇게 돼요. 대변에 처분했죠. 2,600에 그리고 뭘로 받기로 했어요? 현금. 그래서 현금 얼마 받았다? 2,600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2,400.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얘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쟤는 자본이잖아요. 자본은 무슨 처리해야 된다고요? 상계 처리.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 그 다음에 대변에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0 이렇게 돼요.
일단 적으세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런 문제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거는 그냥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긴 합니다. 시험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안 나와 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설명을 좀 드리면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냐면은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야. 그러면 붕괴 안 하고도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처분 이익이 200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면 그 박스 있죠. 2800, 2400, 2600 보이세요? 네, 거기에서 끝에 거 두 개를 보면 돼요. 2400짜리 얼마에 팔았다? 2600. 이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솔직히 붕괴 안 해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400이 나와요. 그 숫자만 봐도. 왜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하고 그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40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00. 왜냐면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처음하고 끝에만 보는 거예요. 처음이 2800이죠? 그 다음에 끝에가 얼마예요? 2600이에요. 그럼 얼마 차이 나죠? 200 차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측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2800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2400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 있었죠? 400.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00.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은 그 처음에 상금액으로 무조건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분계 자체에서. 근데 이건 좀 연습을 하긴 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 갖고 반복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6월 15일은 무슨 형이죠? 확정 급여형. 그래서 퇴직연금 뭐요? 운용자산 15만원. 이자 받았다 뭐예요? 이자 수익. 다음에 어디 갔냐? 7월 9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투자 목적.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자?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수수료는 900번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수료 900번대, 수수료 비용 8만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정리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썼잖아요. 초반에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는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죠. 그 다음에 매출 시에는 그냥 비용. 그 다음에 12월 15일. 그래서 원래는 외상 매출금이 정기 말에는 1200원이어서 1억 2천이었는데 받을 때는 1억 1000만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 1억 100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억 2천 스타. 그 다음에 차변의 외환 차손 얼마요? 1000.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하기 전에 저거 해야죠. 뭐 해야 돼요, 우리? 예.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보시면은요. 7월 며칠이요? 1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 샀는데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입의 현금. 전자상에 차변의 비품 4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40. 대변에 현찰로 얼마 줬죠? 440 줬습니다. 그리고 입력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뭐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확인하자마자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의 다 입력하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거기 보시면은요 7월 21일 거 샀죠? 매입의 과세 서울 지게차 전자는 여 차변에 자동차니까 차량 문방구 3,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50 그 다음에 미지급금 3,800 얼마요? 50 그 다음에 8월 9일 수입했습니다. 매입의 수입 부산 세관여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300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얼마요? 300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수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뭐만에게 처리요? 부가세만. 그래서 만약에 수입 문제 같은데 세관이 없네 그러면 그 문제 수입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그땐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있었어요 한번 수입처럼 냈는데 수입이 아니에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지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세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30일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했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예정신고 누락이에요. 우리 해본 적 있었죠?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남해 식당 부 전자 아니죠? 그 다음에 밥 먹었으니까 복리 고생비 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만원 대변의 미지 급금 110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9월 며칠이요? 30일 가셔서 매입과세의 품목은 야근식 때 100만원에 10만원 남해식당 부 분계는 혼합작고 복리 아니고 원재료 아니고 복리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 급금 그리고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누르고 여기 위에 무슨 집게요? 간편 집게 가서 요거 눌러주셔야 돼요. 무슨 누락분? 예정 누락분. 그 다음에 2기 확정이니까 2021년 10월달 첫날짜로 넣는 거예요. 무조건. 2기 확정이라고 나오면 10월 1기 확정이라고 나오면 4월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여기 위에 누락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제 예정 누락분 하라고 신고서에 반영시켜라. 예정 누락된 거.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 12월 16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두 번만 연습하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월 16일 보시면요. 최종 소비자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죠? 건별. 무증빙이 건별입니다. 김전산. 대변의 제품 매출 6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6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 예금 66만원. 되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3번. 1번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뭐 하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항상 이게 먼저예요. 매출 내역 보시면은요. 매출의 카과,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미발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했다고요? 미발행. 그러면 뭐예요? 매출의 건별. 아무것도 없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의 과세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천만 원 옆에 보시면 공급 시기 2월 15일. 근데 발급 시기 언제죠? 3월 20일. 그러면 똑바로 발행했어요? 늦게 발행했어요? 네, 이걸 지연 발급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걸 해주셔야 되냐면 원래 일반 매출의 공급 시기는 언제냐면은요, 이날이에요. 인도 기준. 그 다음에 예외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법에 위반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몇 월 며칠 날 발행했죠? 3월 20일 날 발행했죠? 그럼 빨리 했다, 늦게 했다? 늦게 했다. 그래서 지연이라는 게 뭐예요? 늦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로 오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단 신용카드, 이거 안 나왔구나. 1월 1일에서 3월 31일. 일단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3번에 얼마예요? 2,500에 250.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현금 매출은 여기에요. 4번. 200에 얼마요? 20.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있으시죠? 그건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에 2억 5천에 2,500인데 여기에 보시면 300만 원은 늦게 발행했죠. 여기 눌러주세요. 26번에 가산세.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위에 보시면 늦게 발행한 걸 무슨 발급이라 그래요? 예, 지연 발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요? 여기에다가 3천만 치면 돼요. 그럼 3천 치면은 자동으로 얼마로 나와요? 30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매출 끝났으니까 뭐 하러 가야 돼요? 네, 매입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매입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치분해 보시면 공급가액 1억 8천만 원, 부가가치세 1,800만 원 중에서 이 중에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 2,500 있고 기기장치 얼마 있어요? 네, 1,300 있죠. 그러면 더하면은 3,800이에요. 그러면 3,800을 빼면은 매입 과세의 일반은 1억 4,2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과세의 고정은 1,3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입 불공의 고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하고 고정 나눌 줄 아셔야 됩니다. 뭐하고 뭐 나눌 줄 아셔야 된다고요? 일반하고 고정 나눌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일로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여기 10번에다가 얼마 치시냐면 1억 4,200에 1,420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1번에 거기 2,500하고 1,300 더하면 3,800에 380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불공은 몇 번 입력한다? 2번. 그래서 지금 한 번 입력했죠. 3,80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16번 찍고 여기 50번 가서 얼마요? 2,500에 250 끝. 그래서 1번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뭐 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있는 건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가셔서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4월 15일 F2 한세 모터스 그 다음에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고 3,000에 얼마요? 300. 그 다음에 4월 18일 한세 기계장치니까 2번에 2,500에 250. 그 다음에 4월 30날 저기 한세전자 기타죠. 왜냐면 에어컨은 비품인데 없잖아요. 얼마에 얼마요? 300에 30. 요러면 3점. 불공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넣는 거냐면 불공이냐를 넣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하는 것만 넣는 거예요. 불공이냐 이거는 따지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메인 매출 전표 넣을 때 따지는 거고 여기는 그냥 그 감가상각 하는 거야. 그러면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요거 3번 나왔는데 3번 다 그냥 열심히 치면은 끝인데 장난은 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뭐예요? 결산이에요. 뭐요? 결산. 그래서 결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보시면은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동결산 종류. 그래서 기말, 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 상각, 배손 충당금, 무슨 세요? 법인세. 1번은 수동입니다. 임차인인 최강 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미리 받았는데 360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이죠. 근데 한 달치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죠. 왜냐면 2022년 1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치는 언제 거다? 내년 거다. 그러면 내년 거를 먼저 뭐 했죠? 받았죠.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 선수 수익. 얼마 먼저 받았어요? 60. 그 다음에 차변에 뭐요? 임대료 얼마요? 60.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두 번째 보시면 당사는 2021년 초에 소모품 얼마예요? 600. 그래서 600만 원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6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사용한 소모품 중 40%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죠?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60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소모품
품,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 B인데 800번대하고 500번대로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600에서 60대 했으니까 500 얼마예요? 40이에요. 얼마라고요? 540. 거기에서 몇 프로요? 40%. 그러면 216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216. 그래서 영업부서는 216. 그 다음에 324만 원. 그래서 결론은 얼마치 썼다? 54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 기말 현재 외화정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차입금 1억 원은 외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결산일 현재 환율 얼마예요? 1200원이죠. 그러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0만 원 오른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 다음에 외화장기 차입금 200. 무슨 은행이요? 외환은행.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무형자산인데 무형자산 어려워요. 무형자산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그래서 이거 잘 틀립니다. 이게 자동결산 중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 남았대요? 600 남았대요. 근데 2019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내용연수 5년이죠. 그러면 2019년에 한 번 했으니까 4년 남았죠? 2020년에 한 번 했으니까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그래서 200이에요. 5로 나누신 분은 시험 내신 분이 원하는 대로 푸신 거예요. 5로 나눠서 틀리길 바라고 낸 문제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요것도 별표 3개요. 이건 어려워서 별표 3개가 아니고 실수를 잘해서 별표 3개예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외상 매출금은 몇 프로예요? 2%. 단기 대여금은 몇 프로예요? 1%. 일단 자동화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결산자료 입력.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1월에서 12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컨트롤 F 하시고 무슨 건이에요? 영어건이죠. 그러면은 영어건에다가 아까 얼마 나왔어요? 200 나왔죠? 그래서 얼마요? 200.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위에 보면 대손상각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1%는 대여금이잖아요. 요 대여금의 금액을 빈 공간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 대여금이 얼마 나왔었냐면 120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12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외상 매출금이에요. 근데 외상 매출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를 2%로 바꿔요. 몇 프로로 바꾸세요? 2%. 그리고 외상 매출금 빼고 나머지를 지워요. 그 다음에 아까 단기대여금 얼마였었죠? 120이었죠. 그래서 단기대여금에다 얼마라고 쳐요? 120.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거 풀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은요. 여기에다가 1% 그러니까 1% 해놓고 이렇게 해요. 하라 그러면은 1%의 단기대여금만 두고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를 또 몇 프로로 고쳐요? 2%로 고쳐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만 두고 결산 반영. 이렇게 하면 단기대여금 금액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 금액인 단기대여금을 적어놨다가 120을 적어놓고 여기 몇 프로로 고치라고요? 2%. 그래서 2% 하고 2%인 거 빼놓고 다 지우고 단기대여금 가서 얼마예요? 120.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서 1% 해놓고 단기대여금을 적어요. 120이라고. 그 다음에 2% 해놓고 여기에 있는 금액을 적어요. 그 다음에 취소한 다음에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외상매출금 치면 이렇게 외상매출금으로 오거든요. 그럼 그 금액 넣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이라고 치면 단기대여금으로 가요. 그래서 그 금액을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1%, 2%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걸 적어서 그냥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문제 전표 추가 안 누르면 6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문제 5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김영수 씨의 필요한 수당과 8월분 급여 자료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세 번째 줄에 전월 미환급액 30만 원.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여기 원천징수에서 무슨 자료 입력이요? 급여 자료.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의 핵심은 수당 공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본급 여, 그 다음에 상여 여, 그 다음에 직책수당. 직책수당 없죠? 부. 직책수당 있구나. 여. 그 다음에 월차가 없죠? 네, 월차 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은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 비과세는 부로 만들고 과세의 뭐요?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이니까 여. 야간근로수당은 없죠? 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과세의 무슨 수당이요? 육아수당. F2 육아. 되셨습니까?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뭐 나머지 넣을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몇 월이요? 8월. 그 다음에 8월 며칠이에요? 31일. 그래서 보시면 김영수님 180, 상여가 25, 직책이 20, 자가운전이 20, 식대 15, 육아 얼마요?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112, 500, 건강보험 80, 750,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6,870원, 고용보험이 16,250원, 소득세가 5만원, 지방소득세 얼마요? 5천원. 그 다음에 나가시고 여기로 가시면 돼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에서 몇 월 거예요? 이거? 8월 거예요. 몇 월이요? 8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전월 미환급 얼마예요? 30. 끝. 되셨죠? 네.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뭐 누르세요? 예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문제 5번에 2번 연말정산. 누구 거 연말정산 하래요? 장현성 씨 거. 여기로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연말정산. 들어오셔서 몇 번이요? 300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021년 5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월세 살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소유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일단 소득명세 오셔서 종전의 주 사명전자, 그 다음에 24581 2547,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 그 다음에 2000 상여 얼마요? 500. 200이 아니고 500.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제일 밑으로 가서 건강보험료가 80만 7,50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68,700원, 고용보험이 16만 2,500원, 국민연금이 98만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소득세가 32만원에 32,000원. 결정세액으로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현금무지 136만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36만원을 냈었던 거예요. 전 회사에서. 근데 원래 내야 됐었던 거는 얼마인 거예요? 32만원이었었던 거예요. 얼마라고요? 32만원. 그러면 결론은 136만원 냈는데 32만원만 내면 되니까 104만원은 돌려받은 겁니다. 그 삼각형 표시가 마이너스예요. 예. 삼각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보험료. 자동차는 되는데 저건 안 돼요. 저축성. 그래서 일반 가셔서 얼마만 넣으세요? 88만원.
88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본인만 뭐 가능이요? 대학원. 그래서 대학원에 얼마 넣어요? 600.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50까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됩니다. 그러면 의료비는 본인에다가 50에다 450 더해서 얼마 넣으면 돼요? 500. 그 다음에 신용카드. 카드 가셔서 우리 신용카드랑 의료비는 이중공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카드에 1170. 그 다음에 직불카드 얼마야? 150, 3만원. 현금영수증 120. 그리고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붙으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월세 주택 가셔서 임대 임명에 누구요? 김민수 470531-1535-487. 아이고 잠시만요. 470531-1535-487. 그 다음에 유형은 뭐냐면 오피스텔.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55. 그 다음에 서울 관악구 관악로 1호.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얼마 냈어요? 600.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등 가셔서 여기에 퇴직연금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코드는 무슨 은행? 우리은행. 120-350-120. 그리고 계좌번호하고 카드번호 넣으실 때는 꼭 다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납입금액 얼마예요? 120. 끝.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몇 시냐? 4시 55분에 그 저희 남는 시간에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